오늘 할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시진핑이 이제 과거 회기 쇄국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했었죠. 깜짝 놀랄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시진핑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네. 왜? 그게 왜? 뭐냐면 시진핑이 그 푸 오빠가 쇄국 정책, 생각보다, 쇄국 네. 정책 간다고 했잖아. 네. 근데 지금 뭘 했냐면 중국의 외환 시장을 닫는다고 결정을 했어요. 외환시장 닫는다. 그래서 앞으로 난 달러 안 쓰겠다는 거야. 아, 그거요? 네. 외국 자본을 안 받겠다는 거야. 이제 중국은 미국 돈이나 유럽 돈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증시를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사실상의 쇄국 정책입니다. 물론 내수에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서 이걸 꺼낸 거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비롯한 군사 제재는 뭐 여전히 그 가능한 키일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 제재를 비롯한 달러의 패권에 중국이 그동안은 이제 협력하면서 도전해 왔던 방식에서 이제는 각자 갈 길을 가겠다. 미국 자본 안 받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들어가 있던 그 유대 자본들은 어떡하라고? 들고 나가라는 얘기지. 야, 이제 니들 나가. 네. 들고 나가면 내가 싸게 살게. 네? 무슨 말? 아하! 니들 처음에 들고 들어온 원가가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일본이래.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니네들 투입 자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니? 그거 이득금 고스란히 다 토해내고 나가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털다가 이제는 야, 외국 자본도 자본도 털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진짜로 미중 갈등이 극에 달했다라는 신호인데요. 그것도 있지만 중국이 달러를 다 썼다는 신호입니다. 보유한 달러가 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국제거래에 달러를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쓰려고 하면 달러를 빌려오는 수밖에 없어. 그럼 또 미국한테 고개를 숙여야 돼. 그렇죠. 난 더 이상 외국에 돈 빌리지 않을라네. 나 앞으로 중국 돈으로 지불할 거야. 내지는 중국이 갖고 있는 천문학적인 금을 풀어서든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달러가 아닌 다른 방식의 결제책으로 내가 필요한 걸 구할 거야. 중국 철강석, 에너지, 반도체, 식량 필요한 거 많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구입 비용들을 난 앞으로 달러에 의존하지 않을라네 라는 선언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중요한 거는 이게 예를 들면은 그 기사는 나왔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교역을 할 때는 루블화와 위안화로 하자. 우리 달러 견제하자. 이 기사는 나왔어요. 그러면은 상대국이 좋아라고 같이 합의를 하면은 그건 가능해요. 근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모든 상대국들한테 다, 야, 우리랑 교역하려면 너네 이제 우린 달러 안 줄 거야. 니들 이거 받을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야?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죠. 하지만 아까 제일 중요한 지점을 지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상하이나 선전 또는 외국에 있는 이제 나스닥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받지 않을 거야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래도 필요한 외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그 외화를 무제한으로 스위칭 해줄 수 있는 나라로 러시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에 빨대를 꽂았어요. 이제 러시아의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유로화들이 넘어옵니다. 이 넘어온 유로화가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유통되죠. 네. 왜?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미 화폐 스와핑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 앞으로 유로 쓸라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돈이 중국한테는 일종의 숨 쉴 수 있는 빨대가 생긴 겁니다. 그러네요. 그 협의가 이미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늘 얘기했지만 반시진핑 세력들이 쥐고 있었던 장점인파들 상하이방이 쥐고 있었던 증시 안에서의 헤게모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사실상 시진핑이 손안에 쥐게 되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엄청난 독재입니다, 이거는. 아니,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중국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화폐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화폐화. 그러니까 내부에 돌아다니는 돈은 디지털 화폐로 써요. 그렇지.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것도 저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이 가상화폐 시스템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상화폐로 받은, 그러니까 신용장을 가상화폐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컨테이너를 100개를 보냈어, 중국제 플라스틱을. 그럼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신용장을 끊어주는 거지, 디지털로. 그럼 나 이거 어디 가서 받으면 돼? 유로은행에 가서 받으면 돼. 그러네. 유로 취급하는 은행에 가서 달라 그래. 거기 러시아가 보증서 갖고 넣어놓은 돈이 있어. 그거 바꿔갖고 가. 이게 가능해진 상황을 만든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사실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 유로화를 중국이 써준다라고만 하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를 거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탈달러화를 시도를 하는 거고, 그러네요. 유로 입장에서도 지금 유로의 경제 규모에 붙여서 너무 달러한테 시달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떨쳐버리고 달러하고 50대 50도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동안 페트로 달러를 유지시켜왔던 중동 지역에서의 달러 결제율들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사우디도 이제 유로도 받고 위에나도 받고 주문 다 받을게라는 체계로 가고 있거든. 왜? 미국 애들이 안 사가니까. 안 사지. 그러니까 기준은. 미국은 살 이유가 없으니까 원유를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지는 나라에서. 그래서 팔아야 이런 되는데. 방식으로까지 경제적 세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 안에 묶어놨던 나라들, 그 나라들한테 퍼줬던 돈이 사실은 위안화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서 원하는 달러기도 했거든요. 그럼 그 달러들도 다 유로화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회수를 못할 지경이에요. 경제 위기도 있지만 이제 계속해갖고 저 코로나 관련한 걸 소송하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소송이 되겠습니까? 중국 애들이 그 몽둥이 들고 쫓아오지. 아유, 소송한다 그러면. 무서워.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저기 그 합의를 봐야 될 거야. 이자 탕감이라든지 아니면 원금 중에 일부를 탕감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네. 썼던 방식들 뭐 우리가 지어놓은 거 우리가 쓰든지 또는 니들 그 지하 자원에 대해서 지하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채굴권을 갖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관계만 유지하면서 빚독촉은 안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제 그동안 그 달러에 의존해오는 과정에서 중국이 손해 본 게 많습니다. 그렇죠. 워낙 단가를 싸게 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물건이 싸다라는 것도 이제 옛날 얘기 되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게 싸구려 물건 안 내놓고 지금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플라스틱 바가지 베트남에서도 나오고 뭐 말레이시아도 나오니까 요즘은 많이 50원 나오지. 받았는데 야 요즘 바가지 중국 것밖에 안 나오잖아. 100원 내. 이게 될 수 있는 만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 옛날에 우리 중국 GDP 플라스틱 바가지 팔아서 10% 했다 그러면 요즘 1%도 안 돼. 내기 싫은 마. 대신에 중국 차도 있고 중국 배터리도 있고 뭐 이런 중국 전기차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앞으로 니들이 사다 써.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수출 구조 자체가. 왜? 이제는 플라스틱 만드는 공장에 열심히 후원금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플라스틱 그냥 우리끼리만 써도 돼. 중국 애들끼리 10억 명이서 나눠 써도 그 공장 돌릴 만큼은 나와. 그리고 남으면 니네들도 예전처럼 중국 안에서도 100원 하는 거 50원에 갖고 가지 말고 중국에서 100원 하는 거 니들도 100원 주고 사가. 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수 위주의 경제를 돌리려고 할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저는 뭐 이게 이제 시진핑의 큰 그림이긴 하고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 반 시진핑 계열 입장에서는 정말 죽기 살기로 지금 덤비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불만들을 가지기 전에 머리부터 치고 있는 겁니다. 머리 네. 애들부터? 높은 애들부터 조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 때려잡는 게 네. 사실은 반 시진핑 파의 상하이방 축출
내지는 숙청하고 연관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걸려든 게 마윈이고, 마윈. 그 다음에 조미인 거고, 조미. 그리고 이연걸인 거고, 주성치인 겁니다. 지금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은 이영걸, 유혁비, 왕리홍, 순옌즈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중 국적 가지고 있는 이런 연예인들이 지금 퇴출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네. 있다. 사실상 탑 연예인들은 전부 다 퇴출 대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얘네들은 왜 이렇게 다 이중 국적인데 연예인을 하지? 글쎄 이제 그 연예인으로 벌어들여야 될 적정한 돈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출연료나 CF, 광고 모델료만 벌어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아니 너무 많이 벌었는데 근데 그 저는, 번 방식이 정당하지 않아. 조미 같은 애들이 중국에 많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미와 관련된 스캔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혀 그러는데 먹히는 게 뭐냐면 중국은 지금 양극화가 어느 정도냐면은 실제로 6억 명이 한 달에 18만 원을 못 번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연예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내가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돈이 숫자가 이렇게 딱 나와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6억 명이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6억 명은 지금 한 달에 18만 원 받는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에 나오는 시덥잖은 애들이 보통 한 회 출연료가 1억에서 40억이야. 그러니까 한 회 출연료가.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 처음에 볼 때는 선망의 대상이고 아 나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따져보고 보면 야 나는 쎄 빠지게 18만 원 벌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호화 생활하면서 돈도 저렇게 벌었네? 라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딱 건드린 거죠, 중국 정부가. 왜냐면 있는 부자, 이름 잘 안 알려진 누구 부자나 공무원 때려잡는 것보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그런 거. 연예인 하나 잡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야 이거 이 부자 놈들 심각하구나 확 들어오지.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부자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정상적으로 지금 국민들이나 지금 뭐 코로나 문제나 홍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부자 돈을 뺏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국가의 이 정책이 정당합니다라는 쪽으로 이걸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국진당 애들이 걸핏하면은 진보적인 연예인들 출연료 까는 이유가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린 공산주의 체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반응을 해. 김재동 출연료가 얼마라고? 김어준 진행료가 얼마라고? 이런 거에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미 관련해서 이제 추가 스캔들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잡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추문을 퍼뜨립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엔 단순한 스캔들로 알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쫙 모였어. 그래서 한 이제 10억 명이 조미에 대한 검색어를 뒤져보기 시작할 쯤에 조미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것들을 쫙 뿌려주는 거죠. 그것도 약간 더러운 거. 더러운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 조미하고 황여롱이라고 하는 이제 두 부부가 있어요. 얘네들이 자산이 뭐 10조 원이 넘는다란 말이 있고 조미가 이 돈을 뭘로 벌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했어. 근데 항상 여자 연예인은 갖다 붙이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스폰서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 조미 그 소림 축구 나올 때 25살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개 연예인에 지나지 않았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황제의 딸도 좀 하고 그 이전에 했구나. 그것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고. 내 출연료가래. 에이, 왜 그래요? 조선일보 평균 임금보다 좀 낮아요. 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연예계를 독식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걸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정징화이라고. 이 사람이 국가 단위의 모든 연예를 주관하는 파티 플래너예요. 쉽게 말해서. 파티 플래너.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파티 플래너야. 예. 그래서 이 정징화이가 중국의 유명 연예인들을 다 섭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진짜? 아시아권에 있는 다른 나라 연예인들도 다 섭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근데 출연료도 안 받고 사람들이 거기에 섭외가 된다는 놀라운 섭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스폰서를 엮어가지고 이권 개입에 많이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조미에 밝혀진 걸로 따지면 처음에 조미는 그 왕이라고 그 중국 개발은행장, 중국 4대 은행장이죠. 여기에 정부로 있다가 선전시의 시장이었던 휘종홍이라는 사람하고 연결이 됩니다. 선전은 어디 심천이에요, 여러분. 네. 네, 그 홍콩 건너편에 있는 거. 이 건이 어마어마했겠죠. 네? 그래서 이 휘종홍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착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정부로 조미가 연결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부패로 낙마를 합니다. 감옥을 가고 아마 죽었다는 얘기도 아무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놓고 해외에 있는 재산을 말하자면 묻고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산을 조미가 홀라당 해먹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수행비서. 이 휘종홍 선전시장의 운전기사였던 현 남편 황여우롱이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이걸 가로챘다는 겁니다. 운전기사하고 뭐 세계의 로맨스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일본 야동에 많이 등장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대박. 그래서 여기서 꽁친 돈이 얼마냐? 가늠이 안 돼. 그래서 그런지 이 조미 같은 경우에 전 세계 10개 나라 이상, 10개에서 12개 나라에 저택이 있다 그래요. 저택이 있는데 이 저택의 규모가 건평만 해도 몇천 평 규모의 어마어마한 저택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와인 농장 이런 건 기본이고요. 뭐 유럽에 가면 고성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대저택이 있는데 장식비만, 그러니까 인테리어비만 500억을 들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정부의 재산을 슈킹했다라는 게 이제 일정 스케줄의 시작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다 우리나라 돈인데 이것들이 쳐 죽일 년놈들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종잣돈이었던 거야. 네? 이 돈은 그냥 종잣돈이었던 거야. 이 종잣돈을 바탕으로 해서 조미가 부동산과 이 증권 투자에 뛰어들게 되고요. 그 당시에 파트너가 마윈이었다는 거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그래서 마윈이 이제 알리바바를 키우면서 영화 사업을 하겠다고 끌어들인 사람들이 조미, 이연걸, 주성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윈은 본인이 직접 배우를 했잖아요. 마윈이 배우도 했어요? 자기 영화에 자기가 출연했잖아요. 마윈. 네. 내가 이게 외계인을 캐릭터로 삼은 게 우리 마윈 형을 캐릭터라고 한 건데 그분이 어디 화성 영화 같은데 출연하셨나? 아무튼 중요한 건 이 과정 중에서 조미가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연걸이야 뭐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런데 조미가 갑자기 이 조단위 때 돈을 갖고 와가지고 이 마윈이 차린 회사의 지분을 막 20%씩 인수를 해버리고 그때 20%가 거의 5천억 가까운 돈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걸 현금으로 내고 참여를 해요. 지분 참여자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와, 조미 저 돈 어디서 난 거야? 황여우롱이 부자인가? 근데 봤더니 전적이 없어. 나오는 게 이 선전시장 운전기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 돈은 어디서 온 돈일까라고 의심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이런 과정 중에 상하이방이 엮여들기 시작합니다. 상하이방이 여기서 엮여요. 이 상하이방이 엮이면서 이른바 그 상하이방의 핵심 실세인 정칭호 아시죠? 정칭홍. 네, 정칭호 제가 방송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강택민의 사실상의 브레인이자 지금 상하이와 홍콩을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세력들을 다 쥐고 있고
시진핑에게 부수석을 물려줌으로 해갖고 주석으로 갈 수 있었던 자리를 열어줬고 말하자면 동네 친구 형이기도 했던.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그 중학생 형이기도 했던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의 2인자였고 시진핑도 함부로 못 건드렸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홍콩하고 상하이에서 심천 이쪽 지역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뭘로 벌었냐면 인력 사업. 인력 사업. 가라오케 아가씨 대주는 사업. 이거를 독점을 했어요. 포주잖아. 아니지. 그냥 2차를 빼놓고 2차는 매출은 불법이니까 1차로 거기 있는 이제 용역회사 같은 걸 해갖고 이게 쉽게 말해서 심천에서 낮에 공장 다니던 여직원들이 등록을 해서 저녁 때 심천에 있는 룸 가라오케를 나갈 때 이 사람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거 상하이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이런 거를 독점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럼 그 인원이 몇 명이야? 그 중국의 그 활락가에 들어가는 인원이 그 다 현찰이잖아 또.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가지고 현금을 착복을 했었습니다. 이게 비자금이 된 거거든요. 아무튼 뭐 거기에 너무 많이 나갔나? 너무 많이 나갔네.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내용이. 인터넷에 아무것도 없어. 어디서 뭘 보신 거예요 도대체? 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본인이 뭘 하는지 모르겠대요. 화장실이나 갔다 올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나 상황에서 정칭홍의 돈을 조미가 이제 상하이방 관련의 투자은행이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돈 세탁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시진핑한테 미움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미를 통해 갖고 털어낸 증거들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동안 못 건드렸던 고향 형님 정칭원과 상하이방의 잔당들의 돈줄을 죄버리는 사업이 시작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게 있었어요. 정칭훈. 정칭훈.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시진핑이 갑자기 상하이 선전 지역에서 저녁에 그 공안을 동원해 갖고 모든 업소의 접대부 아가씨들을 전부 다 구속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제 단속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선전공단이 멈춰버렸어요. 일해야 되는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선전공단이 멈춰버려갖고 도로 풀어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상하이방의 자금을 옥죄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짓거리들을 조미가 도맡아서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조미가 지금 프랑스에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에 있는 거 있든 맞아요? 아니면 지금 어딘가에 잡혀 있던 간에 옛날에 우리 산동 그 언니 누구죠? 내가 제일 이뻐하던 판빙빙 언니처럼 제일 이뻐하던 언니? 제일 이뻐하던 언니처럼 판빙빙 언니처럼 실종돼갖고 나타났을 때 엄청난 벌금을 맞거나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극적으로 이 언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조만간 조미를 중심으로 한 상하이반 축출 전쟁이 상당 기간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그동안 시진핑하고 권력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분할해서 갖고 왔었던 원자바오 일가가 있습니다. 이 원자바오 일가가 또 마윈 계열의 핵심 투자자이기도 하거든요. 원자바오 총리 아들이 마윈 쪽에다 한 3조 원 이상을 돈을 묻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방보험이라고 그러니까 모택동 손녀가 하던 안방보험 금융사업 여기에도 이제 원자바오 아들이 돈을 좀 댔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시진핑 그러니까 국가로 환원돼 버렸잖아요. 중국의 3대 보험사 중에 하나인 엄청난 돈이 중국에 환원돼 갖고 들어오는 과정 중에 원자바오의 자금들도 상당 부분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바오는 원래 자기가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같은 잠바만 입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원자바오하고 시진핑하고
이 장점이나고 이 삼각 구도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이 중국 안에서의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동안 유지돼 왔던 이 캐스팅 보드를 하고 있던 원자바오를 먼저 치고 그리고 이번에 상하이 라인의 핵심 주자인 강태민이 힘 없어 이미 정칭홍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미 이제 연예인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단속이 들어갔고 규제가 들어갔다라는 걸로 나오지만 문제는 연예계의 큰 손, 그 뒤로 다 있던 배우 세력들을 지금 때려잡는 그래서 이제 모습인 건데. 이 정칭화이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주로 활동에다 홍콩하고 상하이예요. 사실 이제 정칭화이를 깊게 들어가면 또 우리나라 여배우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여배우 한 명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명만 나오겠어요. 근데 대표적인 연예인이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종 씨기 때문에 네. 제가 보호해드리고 싶어요. 네. 보호 안 됐어 이미. 그래서 실패. 이제 이미 실패. 이분까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많이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이분은 이제 조미에 비하면 3발에 핀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조미 관련한 이 스캔들 여파가 이제는 대규모 스캔들로 확대됐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미가 구속됐대. 조미 남편 수배됐는데 도망갔다라고 끝냈는데 여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조미가 갑자기. 실은 옛날 선전시장 정부였는데 그 운전기사랑 같이 그 돈을 다 해먹었다네. 여기 왔다가 이제는 심지어 그 돈 가지고 마윈이랑 같이 이 상하이방 돈 세탁을 해줬다네. 요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거죠. 이 다음에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하지만 요런 여론이 시진핑이 뭐 정치를 잘하네, 무슨 뭐 어디서 지하도에서 사람이 2,000명이 죽었, 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린 거야 지금 중국 안에서. 당연하지. 네. 그런 와중에 애들이 딴짓 못하도록 과외 못 받게 하고 네. 온라인 게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SNS밖에 없거든. SNS는 지네 댓글 부대들이 다 짜고 앉아서 마음대로 여론을 조지면서 시진핑의 정권 승계 작업이 연말 안에 종지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아무리 지금 중국 당국이 짜놓은 그림 안으로 애들이 관심사를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지만 너무한 게 방탄소년단, 엑소, NCT 같은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을 무더기로 정지시켜버렸어요. 왜냐면 그쪽 안에서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명 이상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말고 온라인에서 100명 이상 모이지 말아야 지금 얘네 주인은. 왜? 모여갖고 BTS 얘기하다가 근데 시진핑 이거가 싫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 조미 관련한 속보 기사에 모든 눈과 귀가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정치 기사 덮으려고 연예인 기사 터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미 너무 그걸 잘 알아버리니까 또 누굴로 걔로 덮었어?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의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는데 중국 인민들은
다 막아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찾아볼 수라 있지만 거기는 그걸 못 찾아볼 수가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왕이 부장이 오네 어쩌네 하면서 다시 이제 그 한한령이 풀리는 어쩌는 얘기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시진핑이 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승계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 것도 지금 내년에 있을 북경 동계올림픽이 쫄망할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이미 도쿄 망한 거 봤고 이미 이제 유럽이나 서방에서는 보이콧 선언하면서 아예 이걸 조져버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처럼 억지로 국가 위상 높이고 인민들한테 사기치려고 올림픽 끌고 갔다 완전 폭망했잖아요. 나는 이 꼴 안 당해. 내년 2월 되기 전에 올림픽 되기 전에 먼저 잡아놓고 나 올림픽 취소할 거야. 이것도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완벽하게 권력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베이징 올림픽 따위는 안 해도 그만?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그 연예인이 송가인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아닙니다. 송가인 아닙니다. 중국 진출 안 하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제가 송가인 씨는. 최고의 농담이네요. 네. 네.